포토샵 수업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탤런트를 검색을 하시고 툴에 가서 라지 사이즈로 검색을 한번 하면 큰 픽셀 이미지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고 그것을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렇게 열리겠죠. 자, 우선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 보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크게 가로줄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가로줄이 있는 경계 영역 안에 있는 요것들은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첫 번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미지의 대비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use 레거시를 체크하면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이미지가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 어드저스트 레벨에 가면은 이 현재 이미지의 어두운 톤의 블랙에서부터 화이트 톤까지의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그 스펙트럼을 직접 이렇게 블랙을 더 블랙으로, 또 중간 톤을 더 밝게, 더 어둡게, 또는 밝은 톤을 더 밝게, 더 어둡게 할 수 있어요. 또 아웃풋의 레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을 이만큼 올려줘, 화이트로, 또는 화이트를 전부 다 블랙에 가깝게 내리는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여기 레벨에서 재밌는 거는 이 프리셋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커, 조금 더 어둡게, 그 다음에 인크리스 콘트라스트,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세팅 값으로 설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보통 이제 오토 제일 많이 쓰죠. 오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스포이드는 이 이미지에서 딱 블랙이 어디야, 내가 찍는 곳을 블랙으로 재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블랙에다가 블랙을 찍으면 이렇게 그 블랙의 색상 값에 맞춰서 톤도 변화시켜 주지만, 내가 이런 데를 블랙으로 설정하면 여기가 블랙이 되면서 나머지가 다 변형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캔슬 하고요. 이미지 어드저스트 다시 레벨로 가서 요거는 50% 그레이입니다. 내가 여기를 현재 브라운인데 이거를 딱 찍으면 여기가 그레이로 했을 때 나머지 색상 값들이 다 그것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가 그레이야. 그럼 그것을 맞추고 나머지를 다 색상 값을 돌려줘요. 그 다음에 화이트, 내가 여기가 화이트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화이트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서 다 끌어올려 줍니다. 내가 여기가 화이트야. 그러면 원래 여기가 화이트니까 잘 나오겠죠. 또는 여기가 화이트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이미지 어드저스트의 커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블랙에서부터 화이트까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포인트들을 추가해서 조금 더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가 심한 그래프를 직접 그려줄 수 있고, 또 맨 위에 화이트 부분을 어둡게 내려서 또 뭔가 또 독특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쓰지는 않고요. 보통 여기도 여러가지 이 커브 값들에 의해서 갤러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 있죠. 그래서 컬러 네거티브 하면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찾아보면은 이미지 콘트라스트의 커브, 블랙을 네거티브 필름으로 보내고 화이트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 같은 그런 필름의 어떤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컬러 프로세스, 그러면은 몇 가지의 컬러 값들을 근사치에 맞게끔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커, 조금 어둡게, 인크리즈 콘트라스트, 밝게 등등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정시켜 줍니다. 또 이제 요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역으로 막 바꿔서 해보면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이러한 이미지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미지 또 어드저스트의 익스포저는 요거는 이제 사진의 개념이죠. 만약에 그 사진을 더 뽀샤시하게 찍었어, 그러면은 노출 과다. 그 다음에 옵셋,
이거는 그 콘트라스트에 가깝고요. 또 감마 값도 약간 콘트라스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오토톤은 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약간 앤틱한 느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토톤을 딱 누르면은 그게 조금 더 화이트 밸런스가 맞게끔 톤을 보정해 줍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약간 노란 느낌이죠. 노란 느낌인데 오토톤을 딱 해주면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서 찍은 듯한 느낌이 든다. 다시 언두. 그리고 오토 콘트라스트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오토 컬러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근데 이게 오토 톤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이미지를 쓰고 싶을 때는 오토 톤이 더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또 어드저스트 해보면 바이브런스는 이미지를 조금 더 채도를 약간씩 높여줍니다. 근데 바이브런스와 세츄레이션의 차이는 뭐냐? 바이브런스는 색상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조금씩 더 맞춰서 해줘요. 하지만 세츄레이션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채도 높여줍니다. 즉 요런 데를 한번 비교해보죠. 세츄레이션이 0이 되면은 흑백 사진이 돼요. 근데 세츄레이션을 그냥 두고 바이브런스를 0으로 놓으면은 그 흑백 사진까지는 안 가고 전체적으로 색상 값들을 명도에 맞춰서 빼주는 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색상이 바이브런스가 조금 더 잘 먹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은 색상과 채도를 직접 조절할 수가 있죠. 이 마스터도 있고 레드 값을 또는 옐로우 값을 이 이미지에 있는 마스터 최종 다른 모든 이 채널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색상들을 한꺼번에 조절하겠어. 휴 현재 거에서 점점 컬러를 변경시킵니다. 컬러를 아예 돌리는 거죠. 다른 데로 다른 색상 값으로.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높아지면 채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흑백이 된다. 라이트니스는 브라이트와 똑같습니다. 이미지가 밝아지거나 이미지가 낮아지거나. 근데 마스터가 아니라 레드 값들만 가지고 바꾸면은 마스터랑은 또 약간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세츄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블루 값을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블루 값이 여기만 들어있으니까 블루 값이 조금씩 변하게 되죠. 그걸 잘 확인하려면 블루 값을 조금 낮추고 채도를 높이고 그러면 저기가 지금 블루 영역인 거죠. 그 블루 영역을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더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컬러라이즈에 체크를 하면 이미지를 단톤으로 바꿔줍니다. 단색 톤으로 우리가 채도를 높이고 이렇게 붉은 느낌의 어떤 좀 낮췄다. 그럼 이런 이 하나의 색상 값으로 나머지를 다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프리셋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올드 스타일 하면 또 뭐 약간씩 바꾸는 거예요. 레드 값 증가, 뭐 세피아 톤, 그 다음에 스트롱 세츄레이션.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스트롱 세츄레이션은 세츄레이션 스트롱인 거고, 그 다음 레드 값으로 가는 거는 컬러라이즈에서 이걸 레드에 놓고 세츄레이션 높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다채롭게 색상 값을 변형시킨다. 그 다음에 컬러 밸런스는 현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RGB죠. 레드, 그린, 블루인데 그거를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값을 가지고 내가 레드를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하겠어. 또는 레드를 빼고 사이언을 추가하겠어. 또는 마젠타를 더 추가할 거야. 그린 쪽으로 더 뺄 거야. 또 톤, 전체적인 이 이미지의 밝기와 명도를 미드톤, 중간톤을 기준으로 움직일 거야.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하이라이트에다가 이 레드 값을 줄 거야. 마젠타를 줄 거야. 하는 식으로 이제 바꾸는,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 어드저스트의 컬러 블랙 앤 화이트. 요거는 흑백 사진을 만드는 건데요. 흑백 사진을 그냥 만들면 좀 심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톤에 따라서 흑백 사진을 좀 더 다채로운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틴트 해서 내가 어떤 식의 컬러를 추가해
해서 또 뭐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은 요 블랙 앤 화이트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색상 값들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보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프리셋에 가면 블루 필터, 그 다음에 다커, 이 필터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 흑백이지만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잡지 같은 거에 실릴 때 보통 이렇게 필터 먹여가지고 보통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어드저스트 포토 필터. 포토 필터는 그냥 카메라 렌즈 앞에다가 셀로판지 그냥 셀로판지를 그냥 앞에다가 더 씌워 놓는 거예요. 내가 레드 셀로판지를 앞에다가 씌워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은 앞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채널 믹서는 이 하나의 이미지는 이렇게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과 블루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블루에다가 레드가 섞이고 그 레드에 또 그린 채널이 섞이면 이 비로소 RGB 총천연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들에다가 자 지금 RGB에다가 놓고 이미지 어드저스트 채널 믹서는 그 채널 값들을 그러니까 레드 채널을 더 줄이고 늘리고 또 그린 채널을 더 그린에다가 뭐 블루를 더하고 뭐 빼고 하는 식으로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죠. 모노크롬 하면은 이제 흑백이 되는 아까 블랙 앤 화이트랑 똑같은 효과가 되고요.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영역 네 가지 모든 이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지, 응? 이걸 뭘 비슷한 걸 이렇게 많이 해놨어? 포토샵은 만능의 보도 같은 거예요. 만능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작가도 이걸 쓰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쓰고 또 산업 디자이너도 쓰죠. 그래서 자기가 편리한 편리한 방법에 따라 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쓰라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버트는 이미지를 커브에서 네거티브 만드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Z. 그 다음에 포스터라이즈는 이미지를 포스터에 가깝게 255면은 거의 그대로 오고요. 이렇게 쭉 내리면은 이 이미지를 단톤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 하면은 2부터 되는군요. 2 하면은 이렇게 몇 가지의 단색으로 만들어주고 또 3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4, 5, 6, 7 이렇게 몇 가지의 색깔로 이거를 단순화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 스트레스홀드는 블랙 앤 화이트의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보통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산업 디자인에서는 스케치를 깨끗하게 딸 때 보통 이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완전 블랙이냐 어떤 이런 느낌이야 느낌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단톤 스티커 같은 거 만들 때도 뭐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누군지 못 알아보겠죠. 이미지 어드저스트의 그라디언트 맵은 단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두운 것에서 밝은 것까지를 특정 그라데이션의 컬러에 맞춰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내가 블랙을 다크 브라운으로 만들고 중간에 그거를 조금 더 고채도 레드로 가고 그 다음에 밝은 쪽을 내가 옐로우로 가게 되면 그 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걸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어드저스트, 그 다음 셀렉티브 컬러는 특정 컬러를 찍어요. 그 다음 이렇게 특정 컬러가 안 찍히네요. 그럼 앱솔루트 이것도 안 찍히네. 그러면 이 컬러, 그러니까 레드 컬러를 조금 더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마젠타를 좀 더 블루로 돌리는데 지금 마젠타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 약간 블루기가 있으니까 그럼 블루 값을 좀 더 돌리겠다. 그럼 저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죠. 잘 안 써서 이거는. 그 다음에 섀도우 하이라이트.
그러면 섀도우 어둠의 영역을 원래 거에서 좀 더 섀도우를 더 밝게 그 다음 하이라이트를 좀 더 어둡게 그 다음에 more 옵션에 가면은 엄청나게 이제 또 많은 옵션들이 있죠. 어둠의 영역을 이렇게 밝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토널을 이렇게 영향력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 다음에 얼마나 섬세하게 봐줄 거냐 안 섬세하게 봐줄 거냐 이런 느낌. 또 하이라이트는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컬러 컬렉션도 좀 바꿔주고 그다음 뭐 미드도 좀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거랑 네. 어드저스트의 HDR 토닝은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건 약간 좀 달라요. 이 엣지, 그러니까 명도 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을 엣지를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톤을 전체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뭐 노출 값을 그다음 디테일을 얼마나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 그 다음에 뭐 섀도우 어둠의 영역을 좀 더 밝거나 어둡게 하이라이트를 또 조절하기도 하고 바이브런스 채도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채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또 여기서 우리가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특정한 어떤 느낌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썼죠. 이런 필터들을 많이 썼는데 한 20년 전에. 요즘에는 그냥 잘 찍은 사진이 제일 나아요. 디세츄레이트 그냥 채도 채도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치 컬러는 이것도 그냥 비슷해요. 루미넌스, 그러니까 이미지의 밝기를 그냥 광량으로 뭐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의 강도, 그 다음에 페이드는 뭐 그런 거, 뉴트럴라이즈는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매치 컬러는 사실은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의 컬러 톤을 맞출 때 사용이 됩니다. 매치 컬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미지의 소스가 없죠? 타겟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타겟을 이그노어 셀렉션 아니고, 잠시만요. 이걸 이미지를 하나 더 열어놔야 돼요. 저도 워낙 안 쓰는 기능이라 매치 컬러를 할 건데 이 소스를 이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컬러 톤에 맞춰서 원래 블루 했던 애가 이 톤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걸 이렇게 보정을 좀 하는 건데, 효과는 뭐 그냥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컬러는 특정 컬러를 내가 찍어서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파란색을 이만큼을 쥐고, 퓨즈니스는 파란색, 완벽한 파란색, 내가 찍은 그 컬러만 잡을 거야, 그 파란 정도를 적당하게 잡을 거야 해놓고 그 컬러의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런 부분들이 픽셀 열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아예 그냥 무채색으로 바꾸는 거 정도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컬러 값을 막 보색으로 바꾸거나 했을 때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이거 여기서도 써보죠. 어드저스트 리플레이스 컬러. 내가 이 컬러 쓸 건데, 근데 이 컬러가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쓰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죠? 이렇게 바꾸면 이거랑 같은 색이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콜라이즈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를 평균치에다가 맞춰준다는 개념인데, 뭐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약간 콘트라스트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채도도 부분적으로 높아지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니 해도 레벨과 커브예요. 커브 이렇게 줄이고 콘트라스트 좀 높이고 그 다음 화이트 좀 더 뽀샤시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미지에 보면 이미지 사이즈는 현재 이미지의 사이즈 1000픽셀에 1000픽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픽셀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 이미지의 해상도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2000픽셀로 올리면 2000픽셀로 올라가지만 이 이미지가 원래 작았던 걸 그냥 그 물타기 하는 거라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그 이미지를 컨트롤 T를 눌러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더 작게 만들고 컨트롤 T 자유 변형 툴이에요. 더 작게 만들고 그거를 다시 이미지를 늘리잖아요. 그럼 이미지는 더 흐려져요. 즉 한번 줄여진 픽셀을 늘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에 가서 이 캔버스 사이즈는 현재 픽셀 사이즈가 이렇게 1000인데 요 상태에서 이미지의 그 이미지의 외곽으로 종이를 덧대는 느낌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1200픽셀에 1200픽셀로 바꾸면요 이 옆에다가 빈 종이가 이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생기는데 그 더 생기는 방식을 내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다 종이를 덧댈 거야 아니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1400픽셀에 헤이트는 그대로 두면 이 오른쪽으로만 400픽셀짜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400픽셀을 이미 캔버스를 포어그라운드 앞에 있는 색깔로 만들 거야, 백그라운드 뒤에 있는 색깔로 만들 거야, 화이트로 채울 거야, 블랙으로 채울 거야, 그레이로 채울 거야. 그러면 내가 블랙으로 가로로 1200픽셀로 하는데 중심에다가 놓고 하겠어.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200픽셀씩 더 생기는 거죠. 이미지 로테이션은 이 이미지를 90도로 돌릴 수도 있고 180도로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W는 클락와이즈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락와이즈로 90도 돌리면 다시 원상복구. 그 다음에 플립 홀리젠탈은 대칭, 플립 벌티칼은 가로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반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구. 그 다음에 트림은 이렇게 잘라내는 거겠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오늘은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여튼 이 이미지 부분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색조와 콘트라스트, 대비, 명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쪽을 가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시고요. 파일에 뉴 해서 뭐 A4 사이즈로 한 5장 정도를 가로 기준으로 맞춰놔요. 이거 확확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미리 연습을 좀 해보면 좋아요. 여기에 adjustment 우연에 기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미지 아까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 여러분들이 쭉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가지고 컨트롤 A 해서 선택하고 레이어를 컨트롤 C 일러스트에 와서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일단 원본 그다음 컨트롤 Z가 안되면 히스토리에 와서 원상복구 시키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걸로. 그 다음에 그 원본이 있었겠죠. 원본. 그 다음에 원본을 다시 이 레벨, 그러니까 레벨은 근데 뭐 크게 안 달라지니까 이 커브가 재밌어요. 써보면 이 커브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컨트롤 A, 컨트롤 V. 그럼 커브 값으로 몇 가지를 만들어 봅니다. 컨트롤 Z, 또 이미지 어드저스트, 커브, 여기에 네거티브
오케이. 컨트롤 A 해서 복사, 컨트롤 V. 일단 이렇게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그 다음 이렇게 다르게 또 히스토리에서 바꾸고, 어드저스트 커브인데 이번에는 요 포인트만 뭐 이런 식으로 블랙. 그러면 또 느낌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어드저스트에 뭐 휴 세츄레이션에 가서 느낌을, 컬러 값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컨트롤 A 복사, 또 붙여넣기. 그 다음 아까 목파나 같은 느낌도 여기서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 블랙 앤 화이트.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더 느낌이 좋은가, 이런 느낌 하고, 이미지 어드저스트 콘트라스트를 좀 더 강하게 준다. 또 느낌이 또 좀 색다르죠? 그럼 또 여기 붙여넣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채도 낮춘 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여기서 이미지 어드저스트 휴 세츄레이션에 가서 채도만 낮춘 거랑은 다르다고. 그죠? 다릅니다. 자, 또 이런 형식으로 계속 해볼 건데요.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아까 그라디언트 맵 있었죠? 클릭, 이런 식으로 여기 어떤 느낌? 여기서 내가 어두운 곳에다가 녹색 그린이 아니고 약간 레드 브라운, 그다음 밝은 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그 레몬 뭐 약간 그린기. 오케이. 그러면 이런 또 그라디언트 맵으로 또 이미지를 바꿔주었습니다. 다시 원상 복구. 이번엔 이제 필터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필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필터를 쓰기 전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색깔을, 전경의 색깔, 그 다음 배경의 색깔을 미리 이렇게 좀 정해놓고 쓰면은 더 좋아요. 필터에는 뭐 필터 갤러리가 있고, 뭐 앵글, 렌즈 컬렉션, 리퀴파이가 있고 막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러는 이미지를 뿌옇게 만드는 거죠. 흐리게. 에버러지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무진장 블러를 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블러, 그럼 살짝 블러링이 돼요. 그래서 블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여기에 있는 이 모션 블러랑 가우시안 블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가우시안 블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레디우스를 높이면 점점 이렇게 블러가 많이 되죠. 그러면 뭐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가주면,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블러 중에 모션 블러가 있어요. 모션 블러는 약간 이렇게 흔들린 느낌, 이렇게 점점 더 많이 흔들리는 거죠.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앵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레디얼 블러는 이 이미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이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핀 하면은 약간 어마운트를 많이 할게요.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중앙을 기준으로 샥. 그 다음 블러, 그 레디얼 블러를 하는데 줌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또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 주세요. 블러 갤러리,
필터에 블러. 그럼 요걸 딱 봤을 때, 아, 이런 효과를 위해서는 블러의 스핀이었죠? 자, 다시 언두 하고, 필터 블러의 레디얼 블러였구나. 레디얼 필터 아니네요. 레디알 블러를 주는데 아마 이건 줌을 줬을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지만 레디얼 블러에다가 스핀을 주면은 필터 블러 레디얼 블러에 스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줬죠. 그러면 레디얼 블러 스핀인데 요만큼. 또 다시 돌아가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하면은 이런 느낌. 이렇게. 그럼 이건 가우시안 블러. 자, 그 다음 이제 디스톨트도 한번 써보죠. 디스플레이스. 그럼 뭐 이렇게 오케이. 디스플레이스는 다른 뭐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디스톨트의 그런 핀치는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구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느낌. 여기는 이제 핀치. 그러니까 이런 이펙트들이 다 뭔가 카메라 앱이 있죠? 그런 거에는 다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 또 디스톨트에 가서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트. 그러면 이 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 또는 아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폴라 코디네이트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HDRI 렌더링 같은 이미지를 만들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나름 작품 같기도 하잖아요. 네. 뭐 현대인의 무슨 뭐 이렇게 분열된 자아 뭐 이런. 다시 돌리고 필터 디스톨트 리플 이글 사이즈 라지 또는 사이즈 스몰 하면 이런 느낌. 이 느낌 다 달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디스톨트에 리플 하는데 라지 하면은 마치 이렇게 유리에 뒤에 사람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또 이렇게 또 언두 필터 디스톨트 스피어는 슈어죠. 요거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막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포인트도 이렇게. 사람 얼굴에다가 지금은 테스트를 해봅니다만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쓰는 경우는 많진 않고요. 보통은 다른 거 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디스톨트에 스피어라이즈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치면 아까 그거 핀치랑 거의 비슷해요. 뭐 홀리젠탈 하지만 가로로만 늘리거나 벌티칼 세로로만 하거나. 그러면 전 가로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톨트가 재미난 것들이 많죠. 그 다음 필터 디스톨트에 이렇게 트와일은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통 이게 방송에서 예능 방송에서 이런 거 많이 써요. 저는 공유 씨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유해진이랑 공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웨이브는 이미지를 바꾸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꾸면은 혁신적으로 마치 패턴처럼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바꿔보시면 또 어떤 느낌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제 스케일을 늘리고 줄이고 해보면은 이렇게 다채롭게 막 변형이 돼요. 그래서 확대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웨이브는 아까 했었죠. 제네레이터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한 2개나 3개, 4개 정도.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 웨이브 파형이 너무 많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스케일 조절을 하면은 또 독특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또 원두. 다음 지그재그는 물결 웨이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에 약간 이렇게 파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뿅 하고 떨어뜨렸을 때 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폰드 리플, 뭐 어라운드 센터, 그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마치 리플, 그러니까 리플이 그 개념이죠. 또 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 여러모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많은 그 영감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는요, 그냥 노이즈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운트 노이즈를 그 다음 모노크롬이냐 가우시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는 어떤 양상이 좀 달라지죠. 모노크롬은 흑백의 노이즈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뽑아 놓으면 이게 총 천연색 컬러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보통 모노크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다음 필터 노이즈에 가면 디스펙클은 저도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잘 지금은 티가 안 나네요. 그럼 노이즈의 더스트 스크래치는 레디우스를 이렇게 조금 줄여 놓으면 전체적으로 약간 또 요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보시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필터의 느낌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이즈의 미디언 전체적으로 조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듀스 노이즈, 원래 노이즈가 있었을 때 노이즈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사진 찍으면 노이즈가 되게 심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약간 줄여주는 정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줄여주지는 못한다. 그 다음 픽셀 레이트, 그래서 오케이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치 우리 책 표지 중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필터, 픽셀 레이트, 컬러 하프톤, 그 다음 맥스 레디우스를 뭐 14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것도 느낌이 좀 색다르니까 이런 데다가 하나 갖다 놓고 멀리서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죠. 보통 우리가 인쇄할 때 이제 이렇게 망점으로 만들죠. 그걸 조금 그런 효과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돋보기로 우리 인쇄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필터, 픽셀 레이트, 크리스탈라이즈. 그럼 이거는 이 셀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모자이크처럼 변형시켜 줍니다. 자, 여기다 갖다 놓죠. 그다음 또 원두, 필터, 픽셀 레이트, 페이셋. 요거는 약간 요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주네요. 필터, 픽셀 레이트, 플래그먼트.
요것도 뭐 이건 또 이런 느낌이네요. 필터. 그다음 메조 틴트. 이거는 이 닷을 설정을 하고 라인이나 라지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거를 이미지 어드저스트에 가서 뭔가 휴 세츄레이션에서 이렇게 채도를 낮추면 약간 이렇게 뭔가 그림 같은 느낌. 다시 원상복구. 필터, 픽셀레이트, 또 모자이크. 이건 사각 모자이크로 보통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한다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캔슬 하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 라쏘 툴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선택 영역에만 필터, 픽셀레이트, 모자이크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자이크의 원리죠. 그 다음 픽셀레이트의 포인트라이즈는 셀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바꿔주는 거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렌더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클라우드 하면 지금 이렇게 위에다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 스타일라이즈 또 여러가지 한 번씩 다 한번 써보세요. 뭐 윈드 이런 거 쓰면은 바람, 블라스트, 뭐 디렉션 주면 이렇게 바람 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갤러리. 필터 갤러리에 하면은 아티스틱, 브러쉬 스트로크, 디스톨트, 그 다음에 스케치,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 그리고 텍스처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눌러보면 컬러 펜슬의 두께와 펜슬의 여러가지 이 느낌, 페이퍼의 뭐 브라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퍼 브라이트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잡아놨던 뒤에 요 컬러인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회색으로 바꾸면 필터 갤러리에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아까 아티스틱의 컬러 펜슬, 그럼 이렇게 이것도 이제 느낌이 독특하죠. 컬러 펜슬. 그 다음에 다시 언두, 필터 갤러리, 필터 갤러리, 컷아웃, 또 이런 느낌의 이미지. 그 다음 드라이 브러쉬, 텍스처를 더 많이. 그러면 뭔가 이 마른 붓으로 이렇게 한 느낌. 그 다음 필름 그레인, 이 노이즈죠. 그 다음 프레스코, 판화 같은 어떤 이런 느낌. 그 다음 네온 그로우, 요거는 그로우 컬러를 우리가 정해주면은 이 그로우의 밝기와 따라서 이 그로우 사이즈 이렇게. 그 다음 페인트의 이 효과, 그 다음에 팔레트 나이프로 또 어떤 효과를 주기. 플라스틱 랩, 그럼 뭐 이게 랩 씌워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 포스터 엣지, 엣지의 두께, 인텐서티. 그 다음 만화에서 보통 이런 거 많이 씁니다. 파스텔의 여러가지 뭐 캔버스의 느낌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머지, 또 이런 느낌이고, 스폰지, 그 다음에 언더 페인팅, 워터 컬러, 수채화로 그린 거겠죠. 그 다음 브러쉬 스트로크로 또 이런 느낌들이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톨트에도 디퓨즈 그로우 막 바꿔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래스, 유리 뒤에 있는 듯한 어떤 느낌. 그 다음에 리플, 아까 뭐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치에도 지금 요거로 느낌을 위해서는 앞에 정경의 색깔을 바꿔와야 되죠. 정경의 색을 이렇게 밝은 그레이에 뒤를 블랙으로 놓고 다시 필터 갤러리에다가 가가지고 스케치, 이런 느낌.
그럼 디테일과 스무스 하면 바뀌어지고, 라이트를 어느 쪽에서 줄 거냐에 따라서 부조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 다음에 초크로 그린 듯한 느낌. 근데 지금 이건 약간 이상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놓고 아까 이미지에 어드저스트 인버트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상 복구, 필터 갤러리, 스케치에 크롬, 정말로 막 이 터미네이터 나타날 때처럼 이렇게 크롬을 막 두드려서 만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콘테 크레용, 그 다음에 그래픽 펜, 이것도 이렇게 뭔가 바꿔놓고, 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픽 펜으로 해놓고 이미지 인버트 하면은 이렇게 막 펜으로 그린 것처럼. 다시 또 필터 갤러리,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 스탬프, 참 잘했어요. 그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느낌, 그다음 플래스터, 또 이런 느낌. 그 다음 또 스타일라이즈,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미지 인버트 하면은 이런 느낌, 또 느낌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 필터 갤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텍스처, 이 위에다가 뭐 입혀놓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서 쓰면 돼요. 셀 사이즈 하면은 또 이런 느낌이 되죠. 자, 이것처럼 우선은 어떠한 사진이나 완성된 이미지들을 이런 이 필터와 어드저스트먼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앨범 자켓 같은 거 디자인 한다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뭐 요즘에는 잘 안 사겠지만 이 CD 같은 것들을, CD 패키지를 디자인한다.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요거 바꿔갖고, 그다음에 요것도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걔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공유 1집 뭐 할까요? 님은 먼 곳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폰트를 재미난 폰트로, 이렇게 약간 옛날 감성이죠. 보자, 좀 재미난 목판 이런. 좀 줄이고, 여기에 그러면 가나다 레코드, 이런 거 떠오르는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뒷장에는 보통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제 1번 트랙, 님 02번 트랙, 먼 곳 03, 강가, 이렇게 봉사, 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옛날 거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 같은 거, 여기에 바코드, 이렇게 여러 가지 바코드가 있죠. 이미지 복사, 바코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복사에다가 컨트롤 N 붙여넣기. 아까 여기 플라스틱 랩이 있었죠. 필터 갤러리에 보니까 스타일라이즈에 플라스틱 랩, 뭔가 크롬 같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어디 있더라? 디스톨트에 있었나?
오우씨, 이것도 느낌 괜찮네, 그죠? 이게 좀 심한데? 디테일 좀 없애고, 플래스터, 이게 맞는데. 그럼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럼 컨트롤 C,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붙여놓고, 이미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좋진 않군요. 합성을 또 여러 가지로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작업을 다 포토샵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앨범 자켓 같은 걸 할 때, 글쎄요, 요즘엔 그 누구도 이런 앨범을 디자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나름의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걸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뭘 한다 그러면 뭐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봤을 때 이게 더 느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런 거 느낌 괜찮은데? 이것보다 뭐 요즘 스타일이라면은 아예 이렇게 안 하겠죠. 아예 이 얼굴 자체를 안 쓰겠지,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가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들의 그 필터와 이 커브를 가지고서도 아주 다채로운 여러 가지 느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앨범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 그 연예 기획사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아우트로. 그다음 또 요런 데다가 우리 또 뭐 있었죠? 윈도우즈 심볼 중에 여러 가지 심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스티커 심볼도 있습니다. 일러스트에 보면은 어딨지? 네,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제가 못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그냥 별이 낫겠나? 그레이티스트, 그레이티스트, 그레이트, 히트. 그레이티스트라고 하기 좀 이상하네. 그냥 그레이트 히트. 약간 B급 감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사진을 가져다가 그 사진이 정말 좋았을 때는 그대로 쓰는 게 제일 나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가 막말로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앨범 디자인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사진에다가 예쁜 폰트 써서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이 저 제목이 이번에 약간 레트로 감성이니까 이런 느낌 어떨까요? 그럼 B,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 말고요, 약간 이 신비로운 어떤 느낌을 한번 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C, 또 다른 어떤 느낌. 또 C는 또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시켜 봅시다.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너는 뭐니 해도 일단 다채로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스타일, 다채로운 표현. 이걸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저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의 스타일에만 밖에 못하면은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요. 이제 요건 좀 더 다르게 할까요? 얘 없애고 얘를 전체로 늘리고 요거를 흰색으로
자,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원상복구.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다 한번 써보세요. 한번 눌러보고. 그다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일단 이 공유는 그만. 이 증명사진을 한 장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제일 좋아하는, 아니야, 이게 저번주에 제가 보여주긴 했었죠. 이따가 제 얼굴을 쓰기는 좀 되게 그래요. 그리고 또 남의 증명사진을 검색하기도 좀 그래. 게다가 이미 다 보정이 끝난 얼굴들이라 미안합니다. 툴의 라지 사이즈. 자, 여기 아주 좋은 게 있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캐리커처가 있죠? 근데 좀 전혀 유해진 같지 않아요. 이런 어떤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N 해서 증명사진을 이렇게 붙여넣었다 쳐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지금 여기 이런 데들이 그 피부톤이 좀 안 좋죠. 그리고 뭐 피부톤 없애는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스팟 힐링 브러쉬 같은 걸로 톡 찍어주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잡티 제거. 그 다음 이런 데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사이즈 좀 늘려가지고 긁으면 없어진다. 근데 어색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눈 밑에도 그 다음 이것도 강도를 너무 세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씩 이미 점점 줄여가면서 이렇게 없애주면은 된다. 그 다음 눈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필터 이제 리퀴파이로 갑니다. 이 리퀴파이는요, 이 턱 깎기, 눈 키우기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요게 이제 무브 툴이에요. 무브 툴. 그럼 내가 이 턱을 좀 깎아야 되겠어. 이렇게 한 3kg 빠진 것처럼. 그러면 이거 브러쉬 사이즈를 여기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의 프레셔도 좀 조절을 해서 내가 약간씩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밀어 넣으면 이 강남 성형 미인이 돼버려요. 그다음 광대뼈는 이 남성미의 상징이니까 조금 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에 하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리컨스트럭션, 다시 긁으면 원래 원상태로 살아납니다. 그 다음 이 퍼커 툴은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으로 다시 이렇게 하면 살아나요. 다시 원상복구. 그 다음 눈을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밑에 블로우트. 눈을 크게. 입술도 이렇게. 너무 심했죠? 그럼 이렇게 좀 더 리컨스트럭션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사실은 캐리커처 만들 때요, 그냥 캐리커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진 씨는 또 나름의 독특함이 있잖아요. 무브 툴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강남 미인 만들 때도 쓰고요. 여러분들 증명사진 같은 것도 다 이걸로 눈 키우고 코 키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필터 중에 아까 필터 갤러리에 스케치, 디스톨트나 여러가지, 아까 펜 있었네, 그래픽 펜. 좀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브러쉬 스트로크. 뭐가 딱 마음에 들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증명사진을 찍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명사진 찍으러 갔을 때 아저씨들이 거의 그 신의 이 손길로 턱 깎고 뭐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다 이거예요. 그거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가족 카톡 부사 같은 게 되는 거죠. 보정 전 이렇게 하면은 다들 보정 전과 후가 이렇게 매우 다르다. 이 봐봐요. 자, 포토샵 오늘은 기본적인 이미지 어드저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봤고요. 오늘 제가 설명 제대로 안 드린 거는 안 써요. 그다음에 필터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은 언제나 뒤섞어서 쓰는 거예요. 포토샵에는 지금 이렇게 대지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미 다 지워버렸네. 종이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레이어를 쫙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포토샵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거를 일러스트에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